드디어 남극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영상은 2011년 11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남극 세종기지를 방문했었던 기록을 사진으로 재구성한 영상입니다. 우리는 기획자 1분과 저를 포함한 예술가 5명이 일행이었습니다. 남극으로 가는 방법은 미국을 경유해서 가는 방법과 유럽을 경유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파리를 경유하기로 했습니다. 아참, 우리 일행 6명 이외에 국지연구소에서 나오신 인솔자 한 분이 더 계셨었습니다. 저와 김승영 작가님은 비상구가 있는 자리에 탑승해 12시간 동안 편안하게 갈 수 있었고, 파리에 도착해 하루 자고 다음날 밤에 칠레로 출발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우리는 짐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파리스럽게 에펠탑 모형이 우릴 반겨주고 있네요. 30일 일정이라 짐이 어마어마합니다. 밴을 타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어디였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체크인을 하고 각각 2명씩 방에 가 짐을 풀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설레던 감정이 어제일 같습니다. 처음 가본 파리의 지하철은 충격이었습니다. 좁고 사람 많고 지저분하고 서울의 지하철은 천국이었던 겁니다. 아침은 세계 공통인 아메리칸 블랙 퍼스트입니다. 식빵과 잼, 우유나 주스, 그리고 커피입니다. 다음날 파리를 관광했는데 솔직히 지명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고 김승영 선생님이 지도를 열심히 보는데 저는 초행길이라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세느강에서 단체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뒤에 있습니다. 파리 시내 관광을 하는데 이곳이 루브르 박물관인지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처음 와본 파리는 정말이지 예술의 도시다웠습니다. 곳곳에 예술작품으로 넘쳐났습니다. 미술관 관람과 관광하면서 한 달쯤 지냈으면 좋겠더군요. 건물도 예쁘고 도심 한복판에 놀이기구가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노트르담 성당인데 온 도시가 유적과 유물로 꽉 차있고 곳곳에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는 걸 보니 예술의 도시라 불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렇게 옛것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걸 보니 600년 된 도읍인 서울이 생각났습니다. 서울엔 600년 된 도읍의 자취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관광객 모드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고 있자니 12년 전 일인데도 엊그제 일인 것처럼 생생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길거리에 많은 터키식 케밥 샌드위치를 사 먹었습니다. 시간이 하루뿐이라 정신없이 이곳 저곳을 가보았습니다. 도심에 대관람차가 있는 걸 보니 로맨틱해 보였습니다. 역시 파리의 야경은 에펠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간이 없어 가까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신나게 카메라를 흔들어 사진으로 내 마음을 표현해봤습니다. 개선문이 보이는 도로의 야경도 환상적이었습니다. 비행기 탈 시간이 다 되어 공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칠레로 떠납니다. 장시간 비행의 하이라이트는 기내식인데 허겁지겁 먹느라 먹기 전에 촬영을 못했네요. 드디어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도착했고 이곳을 경유해 칠레의 최남단 푼타 아레나스로 떠납니다. 역시 서울과 정반대에 있는 남극으로 가는 여정은 길고도 험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비행기는 처음 타보는 것 같네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푼타 아레나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난관이 끝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전세기 편으로 남극의 칠레 기지로 가야 되는데 정기항공편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타고 갈 사람들을 기다려야 되고 기상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땐 일주일도 넘게 기다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술 쇼핑을 했습니다. 남극에 가서도 알코올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딸 이경에게 보낼 엽서를 샀습니다. 남극 세종기지에 가면 우체국이 있고 남극 펭귄이 있는 도장이 찍힌 엽서를 서울에서 받으면 신기할 것 같았습니다. 남반구 끝자락 푼타 아레나스의 풍경은 생경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본 곳이고 언제 또다시 올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무엇보다 남극은 허락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방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운 좋게 3일만 기다리고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우리 말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빨갛고 파란 단풍 자켓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고 각자 다른 팀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만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한 팀이었거든요. 드디어 전세기란 걸 타고 남극으로 출발합니다.
바다를 건너면서 빙하가 보이니 남극에 도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눈이 쌓인 대지가 보이고 남극 대륙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활주로라 그런지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가 아니라 흙바닥입니다. 남극 대륙을 받는 김승영 작가님의 표정이 환해집니다. 그건 촬영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감격스럽습니다. 눈 쌓인 남극 대륙을 보며 뭐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냥 감격해 보고 계신 겁니다. 칠레 기지를 빌려서 내렸고 공항에는 군용기도 있습니다. 각 나라와 도시까지의 이정표입니다. 칠레 기지에서 세종 기지까지는 조디악이라는 고무보트를 타고 가야 됩니다.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옷들은 드라이슈트라는 옷인데 혹시 바다에 빠져도 물이 몸에 안 닿게 하는 옷입니다. 조디악이라는 고무보트에 탈 때는 무조건 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남극 바닷물은 너무 차가워서 물에 빠지며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저희는 비장한 마음으로 배를 탔습니다. 도착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극 세종기지에 가기까지의 여정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세종기지는 남극 대륙에 있지 않습니다. 바톤반도 해안의 킹조지섬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갔던 2011년에는 세종기지밖에 없었지만 이젠 장보고기지가 생겼습니다. 장보고기지는 남극 대륙 안에 있습니다. 여기가 남극 세종과학기지입니다. 앞에 보이는 흉상은 전제규대원의 흉상으로 2003년에 세종기지 바다에서 구조작업을 하다 바다에 빠져 저체온증으로 숨진 대원의 흉상입니다. 우린 2인 1실의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남극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지내기에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저는 가게도 없고 시장도 없는 곳이라 걱정이 돼 기호품을 많이 챙겨왔는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포착과 함께 방을 배정받은 후 기지를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남극인데도 그리 춥지 않았습니다. 영하 2도 정도였고 남극에도 여름이 있다는 걸 간과했던 겁니다.
기지 건물들이 온통 예쁜 주황색 건물들이었습니다. 실내에는 편의시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으뜸은 식당이었고, 어딜 가나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여기까지가 출발해서 도착까지의 이야기였고, 앞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되니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